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뉴스 데스크의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뉴스프리 데스크, 오늘도 400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네.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세요.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마카롱 얼마냐 이런 거 묻고 계시고 카페 추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산유님이 우리에게 본방은 7시 52분 아니고 7시 20분 하셨습니다. 너무 센스 있다. 사랑합니다. 초면에 죄송하지만. JR팡님, 성지영 기자님 2대 나온 여자더라고요. 라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뒷조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여기 그 2대 사학과 조지영 교수님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은사님이시래요? 네, 저의 고인이 되신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파헤쳐 주세요. 환영합니다. 애정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시는 날이라고 애단유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사나님도 다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일주일 만에 보는 거 좀 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나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필인가요? 네. 경제, 스포츠, 사회 누르고 나오는 자판기로 손에 땀 나게. 자판기 아나운서로 좀 이렇게 정립되고 싶어요. 이미. 저희가 그 요즘 만들어진 어떤 그 출연자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요? 노재필 기자의 8분을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빨리 하겠네. 안 그래도 아까 댓글창에 마카롱 TV 분께서 선영 하나 가버렸. 갓제필 기자 시간 다 뺏지 말고. 사실 이런 취급을 선영 아나운서가 당할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선 찬밥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차갑게 하시는 아니에요. 지금 나폴레옹님이 선영이다 하셨습니다. 지인이신가요? 네. 인기 많아요. 자, 오늘도 손에 땀나게 찾아온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코로나19 때문에 뭐 약속 다 취소되고 놀러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일상이 좀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 재미 붙인 취미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매주 로또를 2장씩 사는 거예요. 자동으로 5,000원씩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당첨되면 대박이고요. 갑자기 이제 송경택 없어지면 저 이제 로또. 요즘에 로또 사가지고 회사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좀 맘 편하게 다닐 수 그래도 있으니까. 꿈에 뭔가 보이거나 그래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데 이게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돼도 이게 불우이웃 성금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이거 그런 생각으로 로또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거의 안 되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방송용인 것 같아요. 합리화. 그래서 두 분은 전혀 안 사시나요? 로또 사세요? 저는 거의 안 사요. 저는 복권의 확률을 믿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걸로 맛있는 제 살을 지우는 데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는 주의라서. 저도 산지 꽤 오래된 것 같고 그냥 항상 그냥 꿈은 있어요. 로또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귀찮아서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전에 제 선배 중에 로또를 나눠준 사람이 있었어요. 5,000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쫙 후배들한테 너희에게 희망을 선물한다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후배 한 명 당첨되면 이제 소송 걸잖아요. 저 내가 가진 건 내 거다. 맞아. 예전에 그런 소송 있었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권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저 같은 분들이 근데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복권을 매주 사시게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복권 판매량이 이번 상반기에 2005년 이후로 역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상반기 기준인데요. 16일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이 2조 6,208억 원.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라고 하고요. 작년 동기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보다는 1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복권도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로또가 아무래도 2조 3,08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여기 사람 빼고 단학자님이 어차피 안 맞는 거 월요일에 사면 한 주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게 행복함 하셨습니다. 맞아요. 로또의 작은 행복이긴 하죠. 그렇죠.
네, 여기 이산유님도 우와 다들 힘들구나. 복권이 많이 팔릴수록 시민 경제가 안 좋은 거라던데 맞습니다. 사실 복권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그 불황형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힘드니까 복권을 좀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네. 복권이 관계자는 사실 그렇게 단정짓진 않았고요. 10년 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복권 판매량이 는 거다. 그리고 복권 판매와 경기 불황 간의 그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라고 못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나온 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다들 힘드니까 경제 상황도 위축됐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게 복권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 뭐 저는 재미로 사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작은 종이 한 장에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상황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네. 저희 집 앞에 여기 1등 당첨자 많이 배출한 곳 이런 거 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에? 아, 근데 그런 거 앞에서 붙여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걸 이렇게 증명서를 막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지 금요일만 되면 줄이 정말 길어요. 아.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면 한 번씩 아 여기 사봐야 되나? 한번 여기 줄을 서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 거 하나만 사다 주세요. 제가 한번 아, 예, 예. 그래도 네. 그 복권 사면 사실 일주일 동안 뭐 댓글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네. 되게 행복하잖아요. 네. 5,000원으로 그렇게 일주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 복권 말고 다른 걸 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어떤 로또 또 복권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소식도 좀 큰 돈 얘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같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가입 권유를 해서 개인연금 가입했을 거예요. 근데 김민아 아나운서 저희도 든 거 알죠? 아, 회사에서 네. 조금 해주죠. 그 회사랑 연계된 은행이랑 해가지고 예. 개인연금 들게 했잖아요. 혹시 네네. 그게 뭐 몇 살부터 언제 얼마가 나온지 알죠? 전혀 몰라요. 그냥 언젠가 주겠지. 연금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사실. 근데 아직 젊다 이거죠? 네? 그럼 선생님 아시나요? 아직 젊다 이거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연금 들어놓고도 도대체 내가 이게 월에 얼마가 나가서 네. 몇 살 때부터 얼마 타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약간 꿀팁을 드리면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연금 가입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통합 연금 포털인데요. 요거를 이제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여기 오탈자가 나네요. 연급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연금 가입 확인 가능해요. 네. 여기 멋쩍은 들어가시면 댓글이죠. 네. 내가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까지 뭘 들었고 몇 네. 살 때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한눈에 쫙 볼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개인연금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아마 헷갈리는 나한테 있는 게 분들이 많을 있는지 거예요. 없는지 그렇죠. 네.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주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줘요. 몇 살 때부터 얼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꿀팁인데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다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뭘 들었는지 기억을 잘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이제 타야 될 시점에 못 타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망자의 상속인들, 그러니까 고인이 되셔서. 네, 네. 돌아가신 분들의 뭐 자녀나 이런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들 개인연금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연금을 받을 게 있는데도 못 타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가족들의 경우 상속을 받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지금 728억 원, 총 3,525건에 달한다고 이야, 해요. 제가 방금 두뇌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봤더니 한 건당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방금 계산했어요. 이과 맞는데? 아, 네. 공대 출신입니다. 한 건당 2천 원. 아무튼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인 만큼 금감원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돈을 찾아주기로 했는데 대상 상속인이 총 2,924명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안내를 내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안내라고 하면 문자나 메일이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오로지 우편으로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이제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 이런 그러면 또 이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피싱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받으시더라도 우편으로 오지 않고 이걸 또 활용한 예. 이 신종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금방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절대 문자로 오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편을 받으시면 이제 그 안내에 따라서 내가 상속인이다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개인연금이 가입된
기관에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잘 찾아보시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이런 비슷한 이슈 예를 들면 숨은 내기자 찾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검색을 해서 그렇죠.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아마도 이 상소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쵸. 이런 거를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네. 챙길 여력이 없어서 맞아요.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또 뭔가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소식인가요? 네, 네. 아, 지금 9분이나 남았는데 오늘 가츠필 기자님 몇 분에 맞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예. 아무튼 항상 머릿속에 분량, 노재필 기자의 분량 확보를 생각해 주시고 방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카롱 TV님이 얼른 가라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급한데요. 네. 마지막 소식은 또 약간 보험 관련된 얘기네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4대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요. 이 4대 보험의 4대가 뭔지 아세요? 아, 좀 무시하는 겁니까? 네.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무시하고 있어요? 예, 극복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 국권고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오. 뭐야 또 하나 더, 고용보험, 예. 오, 아슬아슬했지만 네. 아나운서 위상을 갑자기 생각이 바로 나네. 지켰네요. 네. 아무튼 국권고산. 이 4개 중에서 산업재 보험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일 것 같나요? 아, 근데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쵸. 힌트를 좀. 오늘 할 얘기는 이분들 얘기인데요. 네. 이분들이 요새 너무 바빠요. 왜냐면 1인 가구 뭐 증가해서 혼밥족도 늘었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외식하는 분들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음식이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차선을 넘나들면서 막 급하게 다니시는 분들. 아,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스트레이트에서도 다뤄드렸고 네.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이분들 굉장히 많이 뵙는데 맞아요.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산재보험 가입이 정말 필수인 분들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분들이 이 산재보험 적용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이 이슈를 좀 다뤘으니까요. 리포트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직진하는 자동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졌고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3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는데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배달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다 고용주들도 꺼리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라이더들한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주가 산재 가입하려면 3만 원 정도 전액을 네가 내야 된다고 하는. 네, 뭐 네. 이런저런 조건이 많아서 뭐 적용이 안 된 건 속상하지만 사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용주가 너 산재보험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고용된 입장에서 이걸 거절할 수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이 너 가입하지 마. 그런데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번에 노사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개선안에 이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그 문제가 네. 어려운 말로 적용제외 신청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분노한 지점처럼 사장이 이게 적용제외 신청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어떤 사장이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말라고 하지. 당연히 이거는 이 적용제외 신청의 권한을 사용자한테 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노동계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댓글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군데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일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이제 딱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 기존의 이 관념대로라면 가입 요건의 이 조건에 부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방금
또 주요한 논의 대상을 홍정 기자가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전속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약간 정리해보면 이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종속돼서 그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되는데 네. 사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음식점에 배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저기서 주문을 받아서 시간 되는 대로 얼른 갖다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한 중국집에 배달 노동자, 그렇죠. 뭐 피자집이라면 거기만 전속으로 배달 노동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것도 좀 약간 복잡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배달만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 적용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노사정이 이제 공감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을 확대시켜보자라고 합의가 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새로운 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보호받아야 되는 지점이 그 속도를 좀 쫓아가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노사정에서 이게 노사정이 노동계 사용자 정부잖아요. 각각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이제 주체들인데 합의안이 그럼 나온 겁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랫폼 노동자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좀 이렇게 받게 하자까지만 얘기가 합의가 된 네. 거고요. 네. 이제 노동계는 지금 두 분이 그 지적해 주셨던 그 전속성 기준 그리고 적용 제외 신청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산재보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게 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러니까 아예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용자 쪽에서는 아 그렇게 되면 너무 경영하는 이 고용주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전면 폐지는 절대 안 되고 완화. 그러니까 조건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입장이 좀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중간에서 정부는 네. 어느 한편 입장만 편에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산재보험 적용 받게끔 됐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좀 여론이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에 또 추석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뭐 택배 물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일부 택배 기사들이 이제 21일에 택배 분류 작업 거부하겠다고 4,000명 정도 분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 노동자분들이랑 좀 비슷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파업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생각에는 왜 택배 해주시는 기사님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게 뭐 각각 가정마다 택배를 전달해 주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노동 시간의 절반 이상을 택배 분류 작업에 쓴대요. 근데 여기에는 돈을 수입이 적용되지가 않고 택배 건당 한 건 전할 때마다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택배 분류 작업에는 그냥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추석을 앞두고 물량 자체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근로 시간의 절반 이상을 택배 분류 작업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노동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4,000명 정도가 파업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분들이 왜 파업 선언을 하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 택배 기사가 4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파업 선언을 하신 분들은 이제 10% 정도, 4천여 명이니까 아예 뭐 택배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 물량에 있어서 좀 지장이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택배업계는 그 분류 작업이 수수료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보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조금 전 속보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택배업계하고 논의를 해서 분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니까 좀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위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마음에 더해서 사실 뭐 플랫폼 노동자분들 지금 이야기했던 또 택배 기사분들 정말
저희 가장 지근해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농담처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택배. 네, 그래서 정말 네. 그래요. 이분들이 없는 세상이 이제는 네, 상상할 수 맞아요. 없게 네. 됐으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에 관한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환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손에 땀나는 소식들 많이 찾아와 주신 이선영 아나운서, 분량 확보 노재필 기자 완료됐고요. 다음 주에도 무탈하게 한번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대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왔는데 뭐 조심히 이제 인사도 안 걸어주고 댓글 보느라 바빴어요. 댓글 무슨 얘기가 나왔나? 뭐 댓글 뭐 보나마나 뭐 가채필 아니겠습니까? 아, 네. 꽃제필 등장. 어딜 가냐고. 산꽃제필은 뭐예요? 산꽃제필. 그 이선영 아나운서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10분 남겨주신 거 보니까. 그 이름표 좀 바꿔주시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이 느리시네요. 예. 항상 본인 이름부터 시간이 여유가 챙기시는 분인데. 있어갖고 네. 지금. 아, 근데 아까 복권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저도 복권을 지금은 안 사는데 한때 매주 샀었던 아, 진짜요? 적이 있어요. 음. 근데 한번 저는 이제 5만 원에 한번 오. 당첨이 됐어요. 5만 원이. 어디에 썼어요? 고민한 거야 이걸. 아. 5천 원이 5만 원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를 다 복권을 또 살까? 그 재투자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행운을 다시 또 이제 꽝 나면 다 버리는 거니까 네. 제가 고기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먹었어요. 아, 뭐 남는 장사. 훈훈하네요. 이렇게 네. 좀 가족들하고 고기를 먹어줘야 이 행운을 제가 좀 온전히 제가 좀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요즘 왜 안 사시는 거예요, 복권? 요새는 그냥 뭐 잘 안 되니까. 지쳤군요. 네. 네. 제가 5만 원을 당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권을 샀겠어요. 아, 네, 좀 오늘의 큐시트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의 큐시트 그 질문을 안 하시기로 했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네네. 습관. 예. 습관. 오늘의 이렇게 큐시트는 무섭습니다. 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사실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것이 되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코로나 153명. 네, 다시 늘었어요. 네, 다시 늘었어요. 어제가 113명이었는데 네. 40명이 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지금 2.5단계 한다고 지난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과연 효과가 없는 건가? 아니면 2단계로 완화돼서 늘었나? 뭐 이런 허탈한 숫자인데 사실은 근데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완화된 영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숫자는 이제 지난주에 2.5단계일 때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불안불안하죠. 근데 감소 추세인 건 맞긴 맞아요. 불안불안하고 근데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아서 맞아요. 연일 계속 걱정이더라고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는 25%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앞으로 이제 추석 대이동 뭐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제발 좀 내일은 좀 그러게. 우리가 좀 적은 숫자를 오늘보다는 좀 네. 만나게 되기를 참 매일 아침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를. 네. 믿지 못하는 빛인데요. 네, 정말입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기아차 그 소환 공장이라고 있어요. 네. 광명에 있는데 거기서 12명이 이제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 공장이 일단 가동이 중단이 됐고 네. 뭐 150명 정도 밀접 접촉자들한테 검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직원 한 분이 상가집에 갔다가 조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군요. 이제 뭐 감염이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네. 다른 분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서 더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문 닫는 거야 뭐 그렇지만 네. 아무튼 뭐 별게 아니기를 네. 바라고요. 자, 대구랑 경북의 소상공인들이 네. 신천지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어요. 네. 그런 얘기가 87억 원. 있었죠. 네. 네. 461명이 냈는데 87억 원을 이제 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사실은 뭐 소송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또 대구시가 이미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네네.
이 기사 보고 저는 생각난 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떠올리죠. 거기도 네.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네요. 바빠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어떻게 끝날지 네. 많은 교회나 많은 아마 이런 그 소규모나 뭐 대규모 집단 감염의 근원지였던 곳들이 아마 이런 소송에 계속 걸릴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방역에 더 네. 잘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갈게요. 네. 이틀 전에 나왔. 건물 창문을 통해 회색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누군가 창가 근처로 피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애들 있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한 건 건물 2층에 살던 초등학생 형제였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후에 바로 끊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위치 추적해서 2명 다 의식가 없었고요.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를 신고한 형제는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있어 둥당날랑 찜부러 먹을 댕기고 아이들 기르는 잘 치려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불길과 연기가 출입구 쪽으로 옮겨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이 심하게 탄 것을 토대로 부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충격을 받아 관련 조사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 결과를 받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아 진짜 마음 아픈 기사. 보셨는데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에서 저희 그 인권사이트 기자가 이게 사실은 이틀 전에 화재예요. 네네. 사실 이제 뭐 두 형제가 사망하진 않았고 이제 그 중상을 입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식이 네. 이걸 이제 왜 그 초등학교 형제들은 라면을 끓여 먹었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봤더니 방임 정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화재가 나기 이틀 전부터 집을 비웠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본인들이 이제 끓여 먹다가 이제 사고 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아동 학대 문제를 한 3꼭지 정도의 밀도 있게 이제 보도를 할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굉장히 힘 있는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동 학대는 언제 뭐 항상 강조해도 이렇게 뭐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이건 네, 뭐 맞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네. 그 어제도 말씀드린 그 천안 계모 같은 경우도 네. 아이가 원격 수업 받는다고 대리 뭐 수업 네, 출석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방치당하거나 이제 방임되는 경우가 지금 속속들이 발견이 돼서 좀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부모들은 이제 방임이라는 거 정의를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사실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 뭐냐면 윤지호 파티 영상 논란인데 이것도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윤지호 씨가 이제 생일 파티 영상을 지난 8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캐나다죠? 그렇죠. 저 뒤에가 네. CN타운이에요. 네.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영상 빼주세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긴 거죠. 윤지호 씨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내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느냐. 생일 파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네. 올리고, 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뭐 그 검찰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법무부가 또 반박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뉴스는 과연 뭐가 진실인지 뭐 그 저희 법조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뭐냐면 오늘 간만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기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정부의 강력한 그 정책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좀 괜찮아졌나요? 패닉바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막 그 공포에 질려서 계속 사는 그렇죠. 네, 뭐 네. 이건 약간 진정이 된 것 같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6주째 이제 상승이 이제 멈췄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0.01% 거의 안 오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KB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100이 넘어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보다 작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이게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전셋값 같은 경우는 지금 58주째 상승 중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셋값이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수도권에 있는 단지 1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무려 834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다는 네. 게 사실이네요. 네. 전세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마지막은 그냥 뭐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목만 띄워주세요. 네. 의료계가 그 한약 처방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뉴스도 저희가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로 많은 분들이 훈훈한 뉴스 없나요라고 하고 계셔 주시는데 훈훈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예. 저도 이제 많이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본방에서 남은 수익도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